네, 박사연입니다. 자,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막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는 부산을 치면 감천 문화마을인가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벽화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막. 근데 사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가봤으니까요. 주변 일대들 보면 뭐 거기 뭐 달빵인가요? 뭔가 무슨 뭐 빵 이렇게 있고 제가 그 차로 뭐 그쪽에다 놓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쭉 걸어올 때도 많이 걸지는 않았지만 참 그래요. 그냥 아우 달동네였네 라는 것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이걸 보세요. 자, 도시재생 안 할래요. 주민요청 1호 해제 나왔어. 이거 뭐예요? 종로구 창신동 도시. 이런 달동네들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붙잡고 막 올라가던 것들, 제가 이 서대문 쪽에서도 예전에 그걸 봤어요. 어디 쪽이었냐면 제 이모네였을 거예요. 거기가 보면은 이 사직터널 그쪽 그 위쪽으로도 쭉 보면 다 그쪽이었는데, 그때도 참 그런 지역들이 많았죠. 과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 외갓집들이 그쪽이었다 보니 뭐 이렇게 많이 달아다녔죠. 근데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의 중대 쪽에 있던 흑석동에 사시는 분들도 뭐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진짜 뭐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골목길 막 이렇게 해서 다들 뛰어놀고 했던 것들. 그런데 지금에도 이런 집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들, 달동네들 이런 데들은 이거를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걸 재생을 해서 뭐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 똑같이 다시 이게 아니니까 그냥 아예 한꺼번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지구,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하나하나들마다 갖고 있는 것들 땅에 대한 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전체 섹터권들이다 보니까 뭐 빌라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뭐 이런 것들일 때 땅에 대한 자기의 그 지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분 투자에 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얼마든지 사고 파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크게 관리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될 곳들은요, 진짜 선수들은요, 그 섹터권 안에 있으면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세요? 밖에 있는 걸 원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선수는요, 그 안에 있는 거 보상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부터 이 충격파라 그러죠. 여기서 팍 올랐을 때도 여기서 줄 수 있는 거일 때 바로 옆에가 더 크게 올라요.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땅을 정말적으로 보고 있는 그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일부러 맹지를 사서 맹지 탈출을 하는 방법. 그 책 그 계속 자주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보면 맹지 탈출로 뭐 5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뭐 얼마를 갖고 있고 뭐 대한민국의 땅이 뭐 얼마를 갖고 있다고 뭐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그 사람도 선수가 되는 거죠. 뭐 어제였나요? 제가 그 코미디언 그분도 보면 개그맨이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샀느냐? 아니요, 안 사고 있다 계속 보고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 안 했을 때 그 사람은, 근데 저는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해주고 싶었어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샀으면요,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이. 주식은 제가 얘기하질 않아요. 땅을 갖고 얘기하거나 부동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물권화되어 있는 거는 저는 전부 다 홀딩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던져야 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시세 3억도 안 2억 몇천에서 3억 천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4억에 내놨다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는, 이건 나가질 않아요. 입장을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더 급하시면요, 빨리 더 싸게 던지세요. 그냥 뭐 2억 한 3, 4천에 던져볼까요? 그럼 안 나갈까요? 3억짜리인데 이거는 미친듯이 해서 나가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동네 부동산에서도요, 그거부터 팔아요. 왜냐면 복비니까.
큰 복비는 아니에요. 물론 서울 기준으로 잡으면 보통 30억대, 40억대, 뭐 7, 80억대 이렇게 하니까 복비가 좀 크게 떨어져서 얘기하지만 인천 쪽에서 도화동 뭐 그쪽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무슨 역 바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아파트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들.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층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아예 호수까지 제가 나중에 싹 다 보여드리면 뭐 몇 동 뭐 200호 뭐 이렇게 쭉 다 써주는데 2층이에요. 2층. 그러면 제가 받겠냐고요?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인테리어가 아예 풀로 되어 있을까요? 1억 이상 남들보다 더 많이 발라져 있을까요? 2억짜리 아파트에다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분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쪽에 인천에 있는 것들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해서 비닐하우스 치면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올랐어요. 그것도 땅값은 뛰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세탁권이 되어 있을 때 수백만 원짜리 땅들이 됐다. 그 땅도 똑같이 수백만 원짜리가 됐겠죠. 몇십만 원에 사서. 그러면 지금은 얼마 갈까요? 바로 개발이 딱 더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러면요, 수백만 원짜리가 수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는요, 일도 아닌 게 돼요. 시간도 굉장히 짧게 잡아먹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장을 잘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몇만 원짜리니까 뭐 목사님 그때 뭐 계속 얘기했던 그 사무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나중에 보니까 뭐 그것도 다 아니에요. 저는 그분도 의심이 돼요. 본인께 실제로 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게 있다고 자기 그 등기를 가지고 뭐 앞에 쪽에 좀 이렇게 잘라서 일부러 이렇게 또 모자이크도 아니고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사진에서 그거 좀 보여주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아예 소설을 썼을 수도 있어요. 전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건데 그냥 뭐 아는 누구의 지인 거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실제로 저한테는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실제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거를 굉장히 많이 감추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로 묻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것도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정확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겠다만 먹고 오셨다면요,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계속적으로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본다고 했더니 앉아서 유튜브만 계속적으로 틀어도 얘기한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거를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이게 정보가 돈인데 그걸 함부로 풀겠어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 저하고 같이 갔을 때 이 사람은 돈 벌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같이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았을 때 같이 보여드리고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선택이나 초이스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차를 할 때 뭐 딜러들 이렇게 같이 가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뭐 얼마 준다면서요. 뭐 몇십만 원 준다고 하나요? 근데 실제로 차를 보러 갔을 때 뭐 장안동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인천 쪽에도 있고 함부로 눈팅이 못 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선수를 끌고 왔으니까요. 똑같은 이치예요. 부동산인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뭐 똑같아요. 특히 요 얘기는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제가 SK 들어가는 그 원삼 그 용인이에요. 그쪽 충분히 아시죠? 가다 보면은 거기 부동산들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고객분 두 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같이 들어갔더니 자기 자체에 있는 물건 자체도 내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를 알더라고요, 다들요. 딱 보면서 이 선수가 왜 이러시냐라는 식의 개념이었어요. 그렇다면 좋다. 당신애들 거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이쪽의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딱 얘기하더라고요. 현금 따발딱 그 대구 쪽에서 정말 많이 샀나 보더라고요. 들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계약을 아니면 안 나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SK 원삼지구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차피 모든 것들은 섹터권들이 있을 때 저는 막 바람 불 때 그때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에 샀어도 충분히 돼요. 근데 가격은 뛰겠죠. 예, 뛰어요. 대신에 안정성을 걸고 들어가요. 10만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를 노려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겠죠. 그럴 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좀 질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적경지 투자할 때 그런 게 이게 많아요. 이게 파주연천처럼 고성일 때.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호황을 봐요.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에 따라 부품 가지고 이용하니까. 그런데 이게 50만원, 60만원, 100만원대까지 이제 뛰게 될 때는 그 점에 바람이 막 불 때거든요.
그럼 그 시대 때의 물건을 사는 게 좋으냐? 그것도 나쁠 거는 없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또 뛰니까. 하지만 일단 100대, 200대, 300대 이미 손은 이제 된 상태예요. 손은 안 됐어도요. 구획 정리가 그 안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도로가 이쪽에 붙게 되는구나, 이쪽에 붙게 되는구나. 근데 그럴 쯤 되면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는 300인데 그 바로 옆은요 30이에요. 왜냐면 얘는 섹타콘 바뀌고 그냥 그대로 맹지거든요. 근데 얘는 맹지였는데 붙어버렸어요, 도로가. 그것도 4차선 도로에 완전히 붙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 얘는 바로 300까지 뛸 수 있고 여기는 30인 거죠. 이런 일들도 실제로 벌어지지만, 그러면 그 300자를 가지고 다시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지역 같은 걸 보시면 알아요. 그게 1000대, 2000대, 3000대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1억대, 2억대, 3억대 이렇게 올라가죠. 그 가격이에요. 그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게 사람이 몰리고 있고 돈이 되는 그런 땅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정말 될 만한 지역들, 그런 것들, 정보들은요 오셔가지고 미팅 후에 실제로 땅을 보면서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면서 그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